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사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앞선 시간에 얘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오리엔트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리엔트부터 얘기를 보는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1강 오리엔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나열해놨거든요. 이거 매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게 약간 미완성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완성이고 미완성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걸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걸려요. 그물을 치더라도 뭔가 있어야 걸린단 말이죠,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걸리기 위한 마인드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오리엔트 그러면은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게 두 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를 보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1강 오리엔트는 오리엔트 사회와 문화가 되어 있고,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는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가 있고, 오리엔트의 역사적 전개에는 문명의 탄생과 역사적 전개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제1강 오리엔트에는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가 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에는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중해 연안과 오리엔트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마인드맵이고, 마인드맵은 우리가 뭐 그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뭇가지 그려서 이렇게 격가지 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노란 걸로 보는 방법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하나 있고 여기에 가지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지금 노란 건 이렇게 갔죠, 그죠? 빨간 건 어떻게 갔어요? 지금 아마 저기서 화면을 볼 때는 빨간색이 구별이 잘 안 될 텐데, 빨간색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오리엔트라고 하는 데는 두 개의 이런 큰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한쪽 가지,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라는 가지에서는, 큰 가지에서 문명의 탄생과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가지가 또 뻗어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려가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렇게 그려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전체의 구도를 잡아가면서 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에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를 먼저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복습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오리엔트니까 제일 첫 번째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고대 지중해 세계에 관한 그리스 문명과 헬레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4쪽에 보시면 고대 지중해 세계의 첫 번째 부분인 그리스와 헬레니즘에 관한 부분이 얘기가 되겠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에게 문명,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그리고 그리스와 헬레니즘의 문화, 크게 4개의 파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이고 있는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이 헬레니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서양사 두 번째 시간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의 두 번째 파트인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6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로마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마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로마의 시대는 몇 개로 나눠지는가라고 하는 거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로마의 시대는 몇 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공화정의 발전과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할 때까지가 하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공화정의 발전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파트는 뭐가 얘기되냐면 지중해 세계의 정복과 공화정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이른바 무슨 전쟁이 얘기가 돼요? 여기서 보이고 있는 포에니 전쟁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리고 포에니 전쟁뿐만 아니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헬레니즘 세계까지 정복을 하면서 전체 지중해 세계를 통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전체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이후에 공화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이게 두 번째 파트가 얘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뭐냐 하면은 황제정이에요. 그래서 황제정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는 이른바 로마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로마의 전성기 그러면 로마가 황제정 시대로 접어들어서 로마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로마의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파트로 생각해 줘야 되냐면 로마는 크게 3개의 파트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느 시대에 포함이 되고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의 시대를 3개의 시대로 나누어 보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로마 문화가 얘기되고 있는데, 로마 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뭘 봐줘야 되냐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 그랬을 때 로마의 정치적 시대는 3개로 나누어서 보고, 또 하나 로마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또 하나가 3개의 정치적 시대 이외의 또 하나 부분은 로마의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크리스트교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